예, 이번 주말에도 정치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콘돌리사 라이스를 성폭행해서 죽이자,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던 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과거에 옹호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지금 어제 주말에 미 대사관을 둘러싸서 싸고 한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사드 배치 철회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였던 송영길 의원이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3명의 장관이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성을 보면 김송조 3분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동생 3분, 이번 주에 과연 인사청문회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예. 일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그룹섹스 발언,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하다는 추가 발언 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됐는지 뉴스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비하와 성인식 논란이 제기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엔 미국 여성 장관의 성폭행을 주장한 인사를 감싼 글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탁 행정관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2012년 4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씨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을 성폭행에 죽이자고 말했던 것이 논란이 되자 김 씨를 감쌌습니다. 김용민의 말은 집회를 하다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고 했고, 해당 발언이 관타나모 미국 성폭행 사건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라이스 장관과 부시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후원회장이던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맥락을 고려해도 성폭행 보복을 언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이라고 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경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탁 행정관 거취 문제에는 함구했습니다. 뉴스 잘 보셨습니까? 네.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그룹섹스 발언에 임신한 선생님 섹시하다고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2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이번에는 콘돌리사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장관 성폭행해서 죽이자고 말한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 집회를 하다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 이렇게 두둔한 걸로 네. SNS상에 글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상상을 벗어나죠. 상상. 아, 그 정도면은 예. 교통신호를 위반한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게 글쎄 예. 뭐 콘돌리자 그 장관을 떠나서 한 여성을 네. 두고 네. 성폭행해서 죽이자라고 표현을 한 그 분에 대해서 이게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의식이 네. 예,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하는데 따라가게 돼 있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따라가는 게 적절한가요? 일단 뭐 선임행정관으로 지금 보임이 된 것 같은데 그 네. 선임행정관으로 보임이 된 것 자체도 좀 의아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설령 보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첫 한미 정상회담에 같이 간다는 것은 네. 또 그 해당 국가 옛 장관을 두고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인데 미국이 이걸 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아, 결례죠, 사실은. 뭐 그래도 과거에 뭐 그룹섹스 발언, 임신한 선생님 섹시하다는 발언 이것이 어떤 책자에 둘 다 나온 책과 같던데 뭐 이것도 과거지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라이사 국무장관 뭐 관련된 말 옹호한 것도 또 과거지사잖아요. 2012년도에
더군다나 당시는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은 공화당 정부고 하니까 뭐 미국이 이런 걸 굳이 문제 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국가 대 국가에서는 과거는 없죠. 과거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분이 지금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나 미국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 발언이니까 용서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철저하게 나 이런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외교가 전제가 되는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절차가 먹히질 않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 데리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안 데리고 가는 걸 떠나서 행정관에서 보임을 좀 해제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도 최측근이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어려웠을 때 에베레스트 갔을 때도 같이 옆에서 모셨던 최측근 아닙니까? 뭐 이런 분 청와대에서 예전에 뭐 도둑질하던 사람도 쓴다는 게 우리 동양 고전의 어떤 리더십 개념인데 그냥 옆에서 일 잘하면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 분이 아니실 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은 우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네. 대통령에 걸맞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품격을 떠나서 이분의 이 의식이나 지적 그 생각의 방향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분이 보좌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결격에 해당한다라는 분이 가서 보좌를 하게 되면 네. 올바른 보좌가 안 되겠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분이 좀 그만두셔야 그러네요. 되는데 네.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가 봐요. 이렇게 욕먹으면서도 그만 안 두시는 거 보면 왜 그만 안 두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뭐 직기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청와대 측에서 어떤 본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네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주길 바라는 것 같고 네. 그런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께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행정관 한 사람도 즉각 정리 못하고 머뭇거리는 정권이라면 기대난망이다. 탁 행정관은 버티면 된다는 무모함을 버리고 청와대를 나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게 오히려 편안하신 분 같기도 해요. 그 공무를 담당하기엔 좀 부적절하신 것 같고 예. 그냥 밖에서 어떤 사회의 한 세태를 반영하는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공무원으로서는 전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산다. 이거 되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을 지금 이렇게 계속 내치지 않고 데리고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위장 전입 정부, 예. 그 다음에는 논문 표절 정부 이렇게 불리다가 이 탁현민 행정관 때문에 이거 여성 비하 정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탁현민 이분이 지금 이 트위터 요 문구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여러 책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여성 단체 분들이 대놓고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여러 번 언론을 타지 않아서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의식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행한다는 것은 이건 뭐 대놓고 지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여론의 어떤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인사를 국민이 다 용인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이 국회를 통해서 분명히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네. 이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정당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을 좀 네.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지나면 우리 청와대 행정관까지도 인사청문회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제 주말에 미 대사관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송영길 의원, 러시아 대사 특사로 갔던 송영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 집회 어떤 집회였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집회를 주최한 분은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일정 단체고요. 민주노총이 주축이죠. 예, 주축입니다. 산하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예. 전교조가 또 거기에 가세를 했고, 전교조. 그다음에 강정마을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외쳤던 그 단체도 또 가세를 했어요. 예. 민노총이 주축인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네요. 사드 배치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 예,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마을 참석 그 해군기지 반대했던 것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인데 예. 아니 정교조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뭔 상관이 있어서 여기에 참석을 한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그 진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포지션, 네. 이거에 대한 어필 아니겠습니까? 아. 현안인 사드를 이용해서 네. 지금 민노총도 좀 그런 그 위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교조 또한 또 똑같은 그 지금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 주장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 목적을 위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사드 배치 반대랑 민노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교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강정마을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속칭 말하는 촛불 청구서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가 싶은데, 자, 우리 러시아 특사로도 갔다 왔던 송영길 의원의 참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여기 왜 가셨을까요? 본인 개인 생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간 걸까요? 그래서 가서 발언하지는 않으신 걸로 들어 알고 있는데 일단 참석 자체가 러시아 특사까지 갔다 온 분이시고 네. 또 공동 선대 총괄본부장인가 총괄본부장이었죠. 그러니까 네. 예,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외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 행보에 따라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중했어야 되는데 과감히 또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묵인까지 있지 않는 거냐 아니냐, 예. 반대하지 않는 이런 의사를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죠. 송영길 의원도 본인이 참석을 하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거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걸 보면 최소한 본인은 사드 배치 반대에 찬성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번에 저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투트랙이 약간 있어요. 우리 현 네. 정부는 외국에는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네. 한국 내에서 본인 지지 기반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네. 약간의 반대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행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연장선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이중 한다? 플레이가 있잖아요, 사실 예. 솔직히. 저번에 문정희 그러고 보면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나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뭐 얼마 전에는 북핵과 미사일은 뻥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할 거로 본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어제 또 집회에서 사드가 북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표현인데요. 네네. 그러고 사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 이게 어떤 도움을 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설사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방어용 무기는 맞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도 이의를 달지 않고 중국은 이의를 달고 있지 중국만 않습니까? 이의를 달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중국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건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효과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싹 도외시하고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예.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없었으면 과연 사드 배치 얘기가 나왔을까? 그죠? 만약에 북핵과 미사일이 없는데도 사드를 배치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지금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온 것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 혹시 중국 분들 아니셨어요?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요. 뭐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자, 그분들이 또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드가 가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가 가면 위협이 더 커지죠. 그렇죠. 네, 위협이 불안이 더 커지고. 네. 왜냐하면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있긴 있지만
고고도 미사일 낙하할 때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한 것인데 그 방어용 무기를 빼면은 그만큼 불안이 고조되고 위협이 커진 거죠. 그러면 사드가 가면 불안이 오는 건가요? 불안이 오죠. 불안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왜 평화가 온다 그럴까요? 평화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건지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평화는 뭘까요? 그러면 아, 글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아니야 북한을 예상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거나 네. 북한의 주장 그대로 답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북한이 지배하는 한반도가 되면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건 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 말을 따르라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에 고분고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한반도가 되면 그럼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드도 미국이 배치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철수를 하게 되면 긴장이 완화될 것이고 그것이 평화다. 이거하고 같은 약간의 비슷한 논리인데 이거는 뭐 궤변이죠. 아니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은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미군도 철수하고 한미 동맹도 해체하고 그러면은 평화가 온다고 북한 얘기하시. 주장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분들도 그게 평화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길 바라는데요. 그런 게 아니길 그런 게 바라요? 절대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논평에서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요되고 굴종하는 침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7분 가운데에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자, 이 새 후보에 대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 후보 모두는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논의가 안 되면 네. 이건 청문회 의미가 없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정당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결함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뭐가 문제죠?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쳐도요.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네. 근데 지금 본인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해명을 다 하겠다라고 하고 해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념 편향적인 발언들을 쭉 하시잖아요. 이념 편향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성은 본인이 청문회 가서 해명을 하겠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념적 편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해서 이념 편향으로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청문회 단계에서 어떻게 본인이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네. 현재 남북 대치나 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런 분이 사회부총리하고 교육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전혀 적절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교육부 장관이 지금 논문 표절 문제가 된 것이 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예.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 복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글쎄 뭐 내로남불 전형인데요. 예. 근데 저 지금 감싸게 할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요. 뭐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회에 존재 얘기가 있는 거고. 예. 지금 김상곤 후보자도 논문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다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김용남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 복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논문 중에 아예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옮기면서 그것이 어느 논문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용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 복사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이념 편향적 발언. 예. 그죠?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부 장관, 그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이념 편향적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을 과연 제대로 교육시킬까? 그렇지 않아도 뭐 정교조 등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점들 참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네. 뭐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된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그것이 조국의 통일의 당위성을 국민한테 알렸다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거기 민주항쟁에서는 반미 국어가 나오고 그랬는데 예. 좀 학생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초중고를 주로 다루잖아요. 교육부라는 데가 대학도 다루지만 초중고는 이념적 편향 없이 우리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가리키는 곳인데 예. 본인도 다소 시인하는 이념 편향성이 있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는 지금 방산 비리를 담당해야 될 어떤 주무장관인데 본인이 스스로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고 또 특정 방산 업체로부터도 상당 금액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됐는데 거기에 대한 또 해명도 이상하게 해서 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법무법인 이응이라는 곳에서 이응, 예. 이응. 예. 월 3천씩 받으셨다는 건데 아, 예. 근데 거기 위촉서에 보시면 다소의 뭐 활동비 이렇게 쓰셨어요. 활동비, 예, 다소의 활동비. 그러면 그게 본인 수입이 아니고 활동비면 활동하는데 쓰셨나요 그거를? 네? 고문으로서 활동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명을 하실 때 보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자기 네, 세계에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일반인이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일반인 입장에서 3천이 크진 않지만 네. 우리는 니네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일반인 어려운 삼천이 크지만 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니네가 어려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글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일반 국민이 해석을 하겠지만 네. 공직을 맡을 분이 월 3천이 작은 돈이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까요? 첫 번째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STX가 방산업체가 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조암단장일 때 뭐 그렇게 네. 위촉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율촌으로 가서 STX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고 네. 네. 이런 면을 볼 때 본인이 어쨌든 업무상 선의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업무상 네. 깨끗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예. 이런 분이 국방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할 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김상곤,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7분들이 과연 제대로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관심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한다고 언론에 슬쩍 흘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담배값 인상 꼼수와 같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가 덜 다녀야 되고 왜냐하면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값을 올려서 차를 덜 다니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경유값 좀 올려서 차 좀 덜 다니게 한다고 미세먼지가 제대로 없어질지 걱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벌써 서민이 봉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90%까지 경유값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 이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지 미세먼지를 없애는 제대로 된 정책이 될지 국민들은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정치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콘돌리사 라이스를 성폭행해서 죽이자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던 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과거에 옹호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지금 어제 주말에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한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사드 배치 철회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였던 송영길 의원이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3명의 장관이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성을 보면 김송조 3분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동생 3분, 이번 주에 과연 인사청문회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예, 일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그룹섹스 발언,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하다는 추가 발언 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됐는지 뉴스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비하와 성인식 논란이 제기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엔 미국 여성 장관의 성폭행을 주장한 인사를 감싼 글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탁 행정관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두고 네. 성폭행에서 죽이자라고 표현을 한 그 분에 대해서 이게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의식이 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하는데 따라가게 돼 있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따라가는 게 적절한가요? 일단 뭐 선임행정관으로 지금 보임이 된 것 같은데 그 네. 선임행정관으로 보임이 된 것 자체도 좀 의아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설령 보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첫 한미 정상회담에 같이 간다는 것은 네. 또 그 해당 국가 옛 장관을 두고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인데 미국이 이걸 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아, 결례죠, 사실은. 뭐 그래도 과거에 뭐 그룹섹스 발언, 임신한 선생님 섹시하다는 발언 이것이 어떤 책자에 둘 다 나온 책과 같던데 뭐 이것도 과거지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라이사 국무장관 뭐 관련된 말 옹호한 것도 또 과거지사잖아요. 2012년도에 더군다나 당시는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은 공화당 정부고 하니까 뭐 미국이 이런 걸 굳이 문제 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국가 대 국가에서는 과거는 없죠. 과거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분이 지금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나 미국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 발언이니까 용서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철저하게 나 이런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외교가 전제가 되는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절차가 먹히질 않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 데리고 가시는 게 맞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2년 4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씨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을 성폭행에 죽이자고 말했던 것이 논란이 되자 김 씨를 감쌌습니다. 김용민의 말은 집회를 하다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고 했고 해당 발언이 관타나모 미국 성폭행 사건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라이스 장관과 부시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후원회장이던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맥락을 고려해도 성폭행 보복을 언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이라고 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경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탁 행정관 거취 문제에는 함구했습니다. 뉴스 잘 보셨습니까? 네.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그룹섹스 발언에 임신한 선생님 섹시하다고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2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이번에는 콘돌리사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장관 성폭행에서 죽이자고 말한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 집회를 하다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 이렇게 두둔한 걸로 네. SNS상에 글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상상을 벗어나죠. 상상. 아, 그 정도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게 글쎄 예. 뭐
콘돌리자 그 장관을 떠나서 한 여성을 세태를 반영하는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공무원으로서는 전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산다. 이거 되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을 지금 이렇게 계속 내치지 않고 데리고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위장 전입 정부, 예. 그 다음에는 논문 표절 정부 이렇게 불리다가 이 탁현민 행정관 때문에 이거 여성 비하 정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탁현민 이분이 지금 이 트위터 요 문구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여러 책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여성 단체 분들이 대놓고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여러 번 언론을 타지 않아서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의식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행한다는 것은 이건 뭐 대놓고 지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여론의 어떤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인사를 국민이 다 용인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이 국회를 통해서 분명히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정당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지나면 우리 청와대 행정관까지도 인사청문회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제 주말에 미 대사관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송영길 의원, 러시아 대사 특사로 갔던 송영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 집회 거고요. 안 데려가는 걸 떠나서 행정관에서 보임을 좀 해제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측근이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어려웠을 때 에베레스트 갔을 때도 같이 옆에서 모셨던 최측근 아닙니까? 뭐 이런 분 청와대에서 예전에 뭐 도둑질하던 사람도 쓴다는 게 우리 동양 고전의 어떤 리더십 개념인데 그냥 옆에서 일 잘하면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 분이 아니실 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은 우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걸맞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품격을 떠나서 이분의 이 의식이나 지적 그 생각의 방향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분이 보좌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결격에 해당한다라는 분이 가서 보좌를 하게 되면 올바른 보좌가 안 되겠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분이 좀 그만두셔야 그러네요. 되는데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가 봐요. 이렇게 욕먹으면서도 그만 안 두시는 거 보면 왜 그만 안 두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뭐 직기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청와대 측에서 어떤 본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주길 바라는 것 같고 그런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께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행정관 한 사람도 즉각 정리 못하고 머뭇거리는 정권이라면 기대난망이다. 탁 행정관은 버티면 된다는 무모함을 버리고 청와대를 나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게 오히려 편안하신 분 같기도 해요. 그 공무를 담당하기엔 좀 부적절하신 것 같고 그냥 밖에서 어떤 사회 한